평소에 이 사람이 교만한지 안 한지를 리트머스 시험지를 던져서 실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교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드러나면 그러면 무조건 피해야 돼요. 배신기미 리트머스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택도 없는 최고의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자, 프로젝트 5적 머저리 학당 배신자 어린이 과격파. 예,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처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저리 학당까지 했고 배신자 할 차례구나. 배신자. 여기서 말하는 배신자, 일단은 그 머저리가 뭔지 악당이 뭔지를 이제 규정을 해야지 얘기가 되는 것처럼 배신자도 규정을 좀 하자면 이렇죠. 배신자라는 게 배라고 하는 게 등을 돌린다는 뜻이고 신이라고 하는 게 믿음, 내 믿음에 등을 돌린다. 이게 이제 배신자인 거죠. 살다 보면 배신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한테 잘해줬는데 저 사람은 왜 선의를 악의로 갚느냐라고 하는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일단 배신자들을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있고 배신을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있잖아요. 일단 오늘은 배신을 대한 우리의 마음, 배신이란 무엇인가, 어떨 때 배신이라고 느끼는가, 배신은 무엇으로 성립하는가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 배신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은 사실 머저리 학당보다 오히려 배신자를 더 많이 만나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헤어지는 사람들 중에 절반 정도한테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헤어지는 사람들은 다 배신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난 배신당한 적이 없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다 배신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막 호소를 하소연을 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딱 한 번 정도? 그 정도 말고는 그다지 배신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단지 이 사람은, 배신을 많이 당한 사람은 굉장히 불운한 사람이고 배신을 덜 당한 사람은 운이 럭키한 사람일까? 배신의 성립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일단 해봐야 돼요. 오늘은 이제 뒤쪽으로 가면 좀 실용적인 얘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배신이라고 하는 게 심리적으로 우리한테 무엇인가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거죠. 배신감이라는 것부터 지금 얘기해 봅시다. 배신이라고, 배신 때린다고 얘기했을 때 그 진지한 행위보다는 배신감을 더 자주 느끼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 굉장히 훌륭한 청년이라서 굉장히 모범 청년이고 군대도 먼저 갈 것 같았는데 군대 가기 전날 밤에 미국으로 톡껴가지고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더라. 그러면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국민들이 얼마나 세게 배신감을 느꼈는지 지금까지도 용서를 안 하잖아요. 법원도 용서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배신이냐 아니면 단지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 배신감이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 두둔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만약 그게 사실적으로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불이익을 당해도 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굉장히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배신감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일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은 믿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믿은 거죠. 내 멋대로 믿은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환상을 씌워놓고 내 환상을 믿은 거죠. 그래 놓고서 그가 그 믿음을 배신했다, 그가 그 믿음에 등을 돌렸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죠. 누가 연예인의 사생활이 성직자 이상으로 깨끗할 거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이미지의 배우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댕겨, 추잡해, 배신감 느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너보고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연애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헤매면서 이 사람 만났다가 안 맞아서 또 사람 만났다가 안 맞아서, 그럴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요? 만나봐야 아는 거지. 맞춰봐야 아는 기지. 그렇잖아. 근데 그 사람은 그냥 개인의 일생을 살고 있는데, 자기도 그러면서,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시행착오 끝에 이제 우리가 답을 얻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정되면서 답을 얻는 건데, 그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는데 연예인이 돼가지고 말이야, 공인이 돼가지고 말이야, 사람 배신감 느끼게 말이야. 그건 뭐냐? 배신한 사람은 없는데 내가 배신감을 느끼는 거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은 그래요. 내 멋대로 믿어놓고 배신했대. 내 멋대로 믿어놓고 넌 배신을 했다는 거지. 자, 일 얘기로 돌아와서 동료한테 배신감을 느낀다. 그러면 동료한테 배신감을 느낀다고 그러면은 왜 배신감을 느끼냐? 그냥 근본적으로 내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난 절대로
당신과 의리를 지킬 거고 내가 손해를 봐도 당신의 이익이 된다 그러면 나는 그쪽에 설 거고 나는 양쪽으로 의견이 갈라졌을 때 당신이 아무리 개떡 같은 소리를 해도 난 당신 편을 들 거고 나는 당신 반대편에 서지 않겠어요. 나 그렇게 하겠다는 나를 믿어주세요. 라고 말한 적이 있냐는 거죠. 없어요. 그 사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일단 저는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배신감이라는 거는 일단 내 멋대로 믿는 거에 의해서 성립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배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진짜 배신자라고 우리가 칭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를 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대처를 하는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배신자가 진짜 배신자라 해야 되고 진짜 배신자와 가짜 배신자 그러니까 가배신자와 진배신자가 있는데 가라배신자는 어떤 배신자냐. 내가 만든 배신자들이에요.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네가 몰랐잖아. 모르는 거지. 뭘 몰라. 뭐 당연히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쳐요. 너 나하고 그렇게 평생 같이 일하자고 그랬는데 말이야. 네가 이렇게 더 돈 많이 주는 데 있다고 탁 차고 갈 줄 나 진짜 몰랐다. 그랬는데 뭘 모르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나는 명예가 중요하고 나는 사회 성공 이런 게 중요한 사람이고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 그게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릴 때부터 집안이 좀 가난하고 부모님도 여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장이 돼가지고 동생들까지 먹여 살려야 됐어서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지금 세계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기로에 섰는데 우정 어느 정도 뭐 100만 원, 200만 원 차이에는 우정을 택하는데 저쪽에서 1000만 원 더 주겠다고 그러는데 동생 학교 보내야 되는데 그럼 그걸 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집세도 내야지 되고 그래서 그쪽을 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배신자를 보겠냐 이렇게요. 근데 배신자 아니에요. 배신자 아니에요. 그는 그 길을 갔고 나는 내 길을 가다가 교차로에서 만났는데 잠깐 같이 있다가 또 다시 그는 그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절대 배신자가 아니죠.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만 있고 배신자는 없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거고 처음부터 그는 그 길을 갔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배신자는 어떤 배신자냐면 믿게 해놓고 그거를 뒤통수를 까는 거죠. 죄송합니다. 치는 거죠. 까는 게 아니고. 뒤통수를 까는 믿게 해놓고 뒤통수를 치는 거는 의도성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언제 믿으라고 그랬어 이렇게 나중에 가서 말한다 그래도 사실상 은연중에 나를 믿게 만든 거예요. 그죠? 이건 진짜 배신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배신자라고 규정한다는 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배신감을 느끼는 모든 대상을 배신자라고 지금 말하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뭐 그렇게 중요한데 배신을 하겠어. 배신 아니야. 그 사람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은 거지 바보같이. 근데 배신자는 나를 믿게 해놓고 치는 뒤통수가 배신이라는 말이지. 그러면 이제 믿게 해놓고 배신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 나를 믿게 해놓고 뒤통수를 치는 사람은 또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또 왜 그럴까를 좀 이해를 해야지 돼요.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야. 이해는 해야지 돼요. 왜냐면 적을 알아야지 대처를 하는 거니까. 세상의 모든 배신자들은 왜 배신을 하는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배신자들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만해서 배신을 하는 거예요. 원래 안 그랬는데 배신자라는 말 속에는 이런 느낌이 들어있잖아요. 원래 안 그럴 사람이고 원래 안 그랬는데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다 보니까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뭘 하다 보니까 사람이 변해가지고 배신을 때리더라. 아니요. 절대로 사람이 변해서 배신하지 않아요. 배신할 사람은 처음부터 뜻이 달랐고 처음부터 그 속에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배신의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배신의 필요 조건이 뭐냐면 일단 속이 교만해, 건방져. 이 교만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배신을 할 때는 어떤 경우이냐 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필요해서 그 사람한테 접근을 하는데 절대 배신을 안 하는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로 배신을 안 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하면은 상대방을 동등한 인간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서 나보다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심으로. 이분은 인격적으로 배울 게 있고, 이분은 능력적으로 배울 게 있고, 이분은 또 내가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금전적으로도 이분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몸 관리를 잘 해서 굉장히 존경스럽고, 이렇게 이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고 진심으로 생각을 해. 그러면 배신을 안 해요, 사람이. 배신할 이유가 없어. 그 왜 배신을 해요, 그 사람이? 근데 배신은 뭐하고 뭐가 맞아떨어졌을 때 배신을 하냐면요. 1.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낫다고 생각해. 보통 배신자들은요, 그 세상을 볼 때 랭킹으로 봐요.
클래스로 보는 습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중에 절반 정도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클래스로 보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다신자가 되지는 않는데, 클래스로 보는 습성이 뭐냐면은 수평적으로 보기보다는 나는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해서 1등급 나왔는데 내 짝은 9등급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내 특성이 있고 너는 네 특성이 있어서 야, 네가 사는 삶도 참 재밌다. 야. 근데 나 고등학교 때 저녁에 나이트 가는 놈이 될 때 짝이 됐는데 학교에 이놈의 삶도 들어보니까 재밌더라고 되게. 그래서 야 재밌겠다. 야 너는 그렇게 사는 게 좋니? 이렇게. 근데 그게 흉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 그렇게 사는 삶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수평적 의식이 강한 사람은 배신을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로 배신하냐? 배신의 그 필요 조건,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일단 세상을 랭킹으로 봐요. 단순히 학교에서 등급 뭐 이렇게 공부를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사다리가 부분 사다리는 있잖아요. 아니면 뭐 바둑 두는 데 가면은 뭐 9단 있고 9급이 있고 다 이렇게 있잖아요. 복싱하는 데 가면은 기가 막히게 막 이 복싱이 막 훅 날라오고 스트레이트 날라오고 막 슉슉 이렇게 막 이런 급이 높은 사람이 있고 그냥 오늘 와서 줄넘기 하는 사람이 있고 급이 있지. 부분적으로는 급이 있지. 기능적으로 이걸 익혀서 올려야 되니까 급이 있는데 인생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쟤는 아주 특수한 고급 인간, 그 다음에 고담 인간, 요런 인간, 요런 인간, 요런 인간, 세상은 이렇게 인간들의 클래스, 계급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괄호 열고 속으로 대놓고 말하면 맞으니까 대놓고 말은 못하겠지만 딱 속으로 나는 원래 특급에 속해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필요 조건이에요. 왜 배신하는지 아세요? 배신의 전조가 뭐냐면 속으로만 나는 특급 인간이야. 너는 A급 정도 되는데 지금은 내가 세 분리하여 너한테 받을 게 있어서 네 밑에서 지금 일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해. 그러면서 그때는 연기를 또 해. 이렇게. 연기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내가 조금 더 잘 나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면 나 혼자 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도움 안 받아도 그 자전거 이렇게 놔주듯이 너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뭐 보통 그것도 오판인데 그런 생각이 들 때 뭐가 올라오냐? 원래 난 특급이거든. 나 너한테 지도받을 사람이 원래 아니야. 라는 태도로 안에 있는 태도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태도가 사람이 잘 나가니까 변한 건가요? 아니죠. 원래 거기 있었던 거죠. 그게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행동이 결과로 배신으로 나타나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나 이런 책 쓰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해야지 되는데 같이 일을 해가지고서 그 책에다가 같이 이름을 올려서 그렇게 할래? 대표 저자는 내가 대표 저자가 되는 거다. 그랬더니 와 너무 좋은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이라서 막 그거를 열심히 뭐 잘할게요. 열심히 잘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얘기가 들려오는데 자기가 다 했는데 저 사람이 대표 저자를 올렸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자기한테 특혜를 베푼다고 고마워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도 자기가 안 풀리는 거 있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하고 그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열어줬어요. 이렇게 열어주면 막 너무 많이 배워지고 정말 난 배움을 많이 갖고 있고 막 이런 태도였는데 어느 날 들리는 얘기는 자기가 다 했다는 거죠. 그럼 그 말을 왜 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정말 저분이 배울 게 많고 정말 어릴 때부터 존경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뭘 하나 해도 너무 다르게 하시고 막 말 한마디만 탁 해도 너무 명언이고 막 그래서 정말 많이 배웠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자기도 참 실력이 많이 붙었다. 진짜 그랬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와, 선생님 덕분에 진짜 많이 성장했습니다. 모든 게 선생님 덕분입니다. 라고 오히려 내가 한 게 있어도 딱 그런 제자들 많아요. 자기가 뭐 책을 냈어. 근데 거기다가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전부 다 옛날에 문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내가 이 책을 내는 겁니다라고 막 이렇게 써요. 거기다가. 그렇게 하면 하지. 이거를 내가 다 했는데 저 사람이 자기가 이름을 가지고 잘난 척을 했다. 이렇게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예요. 원래 나는 특급이야. 근데 너는 A급 정도 돼서 내가 얻을 게 있는데 세 분리하여 내가 너한테 붙어서 지금은 이걸 받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급수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럼 그때부터는 원래부터 내가 다 한 거지. 그거를. 왜냐하면 처음부터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을 못했을 뿐인 거죠. 배신자의 탄생. 배신자는 그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배신자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휘까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역사에서 제일 유명한 배신자들이 있잖아요. 브루투스 놈 하죠. 블루투스는
블루투스? 브루투스. 브루투스가 잘못했네, 브루투스가. 그럼 브루투스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브루투스는 시저가 아들처럼 끼고 키웠는데 어느 날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시저가 황제가 되려고 하는데 자기 양아버지를 이 사람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대의가 너무 옳아서 갑자기 양아버지를 독재자가 되려고 한다고 칼로 찔러요? 같이 그것도 대낮에 다 보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뭐가 있냐면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데 지금 양아들로 와 있어가지고 내가 이 서름을 참는 거지. 새가 불리해서 그렇지. 기회만 오면 나는 너 같은 아버지는 필요 없어 라는 게 있었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추측이에요. 있으니까 그랬겠지. 종교 경전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 배신한 그 사람 유명하잖아요. 되게 배신의 아이콘이잖아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유대를 해방할 줄 알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확실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뭐 좀 사람들 모으고 인기를 끄니까 여기서 어떻게 좀 해봐야지 그러다가 얘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후끄덕하고 넘어가. 그러니까 헷가닥 넘어간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게 올라온 게 그게 배신자거든요. 자, 배신감이란 무엇이냐? 배신이란 무엇이냐? 배신자는 어떻게 탄생하느냐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좀 프로젝트 얘기하는데 너무 심각해지는구나. 근데 본질이 그거니까. 이걸 이해해야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이런 사람들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악당들이 일 처리 과정에서 우리한테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그 에너지는 어쩔 수 없어요. 만나요. 길 가다 똥 밟는 거예요. 돌불에 걸리는 거예요. 이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코스트예요. 인생 코스트인데 그거 말고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떻게 마음가짐을 내가 가져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메타에너지가 너무 들어가는 걸 막자는 게 사실 이번 시리즈의 목적이거든요. 메타에너지가 어떻게 해야지 안 들어가느냐? 배신자는 처음부터 피하는 게 상책이거든요. 배신기미자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왜? 반드시 뒤통수를 칩니다. 보세요. 속으로 나는 너보다 훨씬 나아라고 생각해. 지금 오늘은 도장에 찾아와서 사부님! 저를 뭐 받아주시면 뭐 그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속으로는 내가 지금 좀 체력이 약해서 그렇지 내가 조금만 등치가 크고 체력이 좀 커지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만 재력이 붙으면 이 도장 관장 너는 잘 껌이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배신을 안 해요? 반드시 배신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배신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배신자는 안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배신자를 어떻게 안 만나느냐? 얘기하면 또 남녀간의 배신 이런 얘기 할 텐데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할게요. 지금 차원이 좀 다른 문제 남녀간의 배신은. 그러니까 배신자를 어떻게 안 만나느냐? 안 만나려면 배신자 특징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교만하다잖아요. 교만하다인데 평소에 이 사람이 처음에 교만한지 안 한지를 리트머스 시험지를 던져서 실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교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드러나면 그러면 무조건 피해야 돼요. 무조건 피해야 돼요. 왜? 배신김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배신합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반드시 배신합니다. 저기서 배신한 사람은 여기서도 배신하고요. 네, 제가 감히 말할게요. 배신합니다. 교만한 사람 반드시 배신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은 반드시 배신하게 돼 있어요. 자, 배신기미 리트머스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하고 옛날에 일하다가 헤어졌다. 그 헤어질 이유를 물어보세요. 헤어진 이유를 물어봤을 때 그 이유를 대면서 당신하고도 헤어질 거예요. 내가 일 다 했는데 저 사람이 다 먹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닌 것 같은 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칭찬을 하세요. 칭찬을 해보세요. 어떤 칭찬을 하냐면은 택도 없는 최고의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이 일 하는 사람 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 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한번 짐짓 한번 칭찬을 해보세요. 저는 그거 해봐요. 그랬을 때 보통 사람은 아니 겸손한 거 말고 진짜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 이 사람도 나보다 잘하고요. 저 사람도 나보다 잘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웃기는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PD들이니까 조명을 잘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말도 안 되게 그냥 조명을 누가 잘했다고 쳐. 그러면 야 진짜 이런 거 인터뷰 조명하는 거 내가 많이 봤는데 인터뷰 조명을 이렇게까지 심도 있게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잘하는 거는 나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이걸 진심으로 쓱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진심으로 쓱 다 좋아는 해요. 당연히 좋아하지. 근데
극구 부인하면서, 겸손 부인 아니라 진짜 극구, 아유, 제 실력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누구 선생님한테 갔다가 내가 아주 죽을 뻔했잖아요. 창피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보통 사람이 이렇게 가요. 얘기가. 근데 눈빛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거기 공통된 언어, 가장 깊은 곳을 찌르는 언어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 비밀 알려드릴게요. 이런 데서 이럴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말 해보세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배신할 사람입니다. 왜? 배신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난 여기서 일할 사람이 아니야. 그게 배신자들의 특징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그 교만한 머저리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학교는 내가 다닐 학교가 아니에요. 이 직장은 내가 다닐 직장이 아니에요. 난 네 밑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배신합니다. 반드시. 이거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극악한 리더 밑에 있고 진짜 나쁜 회사에 있으면 이거 내가 다닐 회사는 아닌가 봐. 여러분 말 톤을 잘 들으세요.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랬죠. 제가 세상을 레벨로 본다고요. 클래스로. 세상은 이런 클래스가 있는데, 예? 인간에게는 이런 클래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이런 클래스가 있어서 고급 인간이 있는데 나는 특고급 인간이고, 내가 세 분리해서 지금 여기 와서 이걸 하고 있지만 내가 여기서 네 밑에 있을 사람은 내가 아니거든. 이라고 하는 생각이 평상시에 뼛속 깊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배신합니다. 찔리시나요? 그래서 그 지점을 짚어보세요. 수십 번 겪고 나서 제가 얻은 노하우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